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준호 아빠입니다. 부산 아파트 시장이 요즘 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뭐 전세도 많이 없고 전세 가율도 올라가고 고분양가의 아파트가 속속 속출한다고 하는데 부산 아파트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민낯을 한번 파헤쳐보면서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아파트의 미분양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부산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돼요. 부산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돋보기 있는 데 있죠. 검색하는데 여기에 미분양 검색하면 그냥 쭉 미분양 주택 검색하면 쭉 나와요. 매달 말일에 나오는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3월 말에 나왔다? 그러면 2월 달에 취합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요 데이터는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달에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다음 그 전까지 미분양 현황이겠죠. 그래서 매달 미분양 현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추이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운을 다 받았습니다. 5월, 4월, 3월, 2월, 1월 이렇게 쭉 올해 거를 다운받아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를 현황을 클릭하셔서 엑셀 파일 요거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요 폴더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볼 수 있고요. 와, 너무 눈 아프죠? 눈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위에서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오른쪽에 4월달, 5월달, 뭐, 요렇게 순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미분양이 결국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미분양이 그러면 쭉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뭐, 거래도 활발해진다 하고, 뭐, 신고가도 이제 거의 다 경신했다, 뭐, 전고점 뚫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고, 그리고 고분양가 속출하고, 전세, 물량 많이 지금 들어갔죠. 전세 물량 많이 없다 그러고, 전세가율 올라 그런다고 그러고, 뭐, 레이 카운트 7억 5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래는 11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미분양들이 이 금액이 상방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전세가 없으면 이 미분양을 분양가로 거래를 하면서 미분양이 줄여야 되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서 미분양 현황을 한번 보러 나왔어요. 한번 보러 나오니까 자 1월 달에 4,526개, 2월 말 기준으로 4,585개. 뭐 조금 늘었네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3월 말 기준 4,489개. 좀 줄어드나? 4월 달 4,709개. 도로 늘었네요. 4월 말은. 5월 말은 5,420개. 다시 5,000개를 넘겼습니다. 약 한 700세대가 증가했어요. 이상하다. 2025년 상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미분양 주택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자, 한번 요거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12월 말에는 4,720개 제가 아까 좀 전에 쭉 불러드렸죠. 4월 말, 5월 말, 늘었어요. 220세대가 늘었고 5월 말 기준으로 700세대가 늘었어요. 물론 6월 말 기준으로는 미분양 주택수가 얼마고 전월 달 대비해서 증가가 여기도 더 늘었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수치는 이거는 이제 7월 말에 나오겠죠. 그래서 5월 말 기준의 미분양 현황을 보면 물음표가 여러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4월 말과 5월 말에 미분양이 어떤지 한번 보기로 했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4월 미분양 증가 원인을 잡았습니다. 제목이 4월 미분양 증가 잡았다 요놈. 그래서 이 엑셀 표를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되게 복잡한 숫자들이 많았던 미분양 현황 총괄표를 보실 수가 있고 그 오른쪽 탭에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업체별 현황해서 최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구별로 단지별로 착공연도, 뭐 분양연도, 준공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세대수를 공개 안 한 단지들도 많아요. 세대수가 공개된 단지들을 보시면 소재지가 뭐 어디에 있고 여기 아파트 뭐 명륜동에 있고 산 36번지 1원이라고 동네 사적공원 대강 로제비앙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공사랑 시행사 나오고 민간인지 공공인지 나오고 이게 분양인지 그리고 준공은 언제 했는지 준공이 됐는지 아니면 미준공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준공된 아파트의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이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 수치는 따로 볼 필요는 있는데 오늘은 요 수치는 따로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결과가 나오는데 사업주체 비공개 요청에 의한 비공개 조치되는 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입주 예정일과 계약 마감일 뭐 이런 것들은 이게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노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어느 단지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전월달 대비해서 증가가 된 지역들을 살펴보니까 4월달에 증가된 요인들이 총 한 개 이유가 나옵니다. 동래구에서 한 220세대 증가된 게 이 동래구의 원인 하나입니다. 동래구가 동래 반도 유보라 기억하시죠? 400세대 민간 분양을 했는데 금액이 높았어요. 네, 금액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물론 한 5년, 6년 정도 된 포레나 동네랑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 미분양된 단지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금액이 높아요. 금액이 높아서 내가 그 돈 주고 분양을 받을 바에야 물론 5% 할인 분양하고 5% 계약금 낮춰주고 중도금 무이자 해주고 할인 분양 얘기는 사실 요즘에 많이 안 들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어드밴테이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굳이 내가 이 돈 주고 여기 갈 바에서 기축에 좋은 단지들 많죠. 그런 데 가야죠.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도 그렇고 내가 어떤 물건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금액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맥주 테라를 한 잔 마시는데 맥주 테라 한 병이 3,000원입니다. 근데 옆에 카스는 2,000원이고 하이트는 2,500원인데 제가 3,000원 주고 테라를 사 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테라를 좋아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동네 반도 유보라가 너무 좋아서 메이커가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포레나를 보다 한 1, 2억 더 비싸더라도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레나 동네 보면 6억 초중반대를 형성을 하거든요. 6억 7천, 6억 7천, 8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7억 9천, 8억대입니다. 8억대. 그러니까 한 1억 3천 이상 비싸죠. 그러면은 한 6년 정도 얘가 좀 반도 유보라가 새 거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이유가 굳이 비슷한 3세대 아파트라면 없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분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주체 비공개 요청에 의한 비공개가 조치가 됐지만 충분히 이 단지로 추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제가 동구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동구가 전월에 479세대가 미분양이었는데 460세대가 지금 미분양으로 4월 말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요 기준은 여기도 사업주체 비공개인데 여기는 블랑 서밋입니다. 블랑 서밋인데 2028년 11월 준공 딱 바로 나오죠.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온 건 블랑 서밋이 이때는 지금은 완판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완판이 많지가 않았다. 요 데이터로 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4월 말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움직임이 무거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6월달 돼서 좀 확실히 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사실 요거는 살짝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5월 미분양 증가도 잡았다 요놈 700세대 증가했는데 어느 놈이 증가했는지 딱 보면 다 나옵니다. 해운대구, 사구, 기장군 전월달 대비해서 증가된 구들만 지자체들만 이렇게 딱 가지고 오면 돼요. 해운대구 한 200세대 늘었죠. 자, 요거 어딥니까? 다 아시죠? 어딥니까? 해운대 경동 레인뷰죠. 경동 레인뷰 1차 옆에 2차 딱 고기 위치거든요. 200세대 는 게 그 위치고요. 밑에 사구 보시면은 616세대였는데 812세대 한 200세대 증가했죠. 어딥니까? 딱 치면 나옵니다. 2027년 7월 준공 하는데 더샵 당리 이게 지주택이었죠. 7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되죠. 84 타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7억 주고 84 타입을 역세권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보다는 당푸가 좋죠. 오래됐지만 위치적으로는.
그리고 사하구에 입지적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당리 2구역 그 포레나보다는 확실히 위치가 떨어지고 금액이 그렇게 싸지가 않죠. 2주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 아파트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기장군 어딘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이 보니까 장안이더라고요, 장안. 사실 여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장안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그 아울렛 근처였던 것 같아요. 아울렛 근처 택지 개발 예정지구에 있는 민간 분양 아파트였고 우미린이 많이 짓습니다. 프리미어가 붙은 거 보니까 조금 더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뭔가 힘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4타입 같은 경우에 국평 한 5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최고가 기준. 여기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장안에 비해서 장안에 이 돈 한 5억 정도면 조금 강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가를 보면 이 기장군에서 한 370세대 이상 증가를 했죠. 한 400세대 정도는 안 되고요. 사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200세대, 여기 두 개만 하더라도 한 600세대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아요. 해운대구도 한 200세대 증가를 했고요. 물론 이제 미분양 중에서도 중공난대 그리고 아직 미중공난대에서 광안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량 이제 다소 좀 이제 계약률이 진척이 되는 그런 물량들이 빠졌겠지만 그래도 한 800세대 정도가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총 최종 711세대 정도 증가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물론 이제 미분양 단지들이 툭툭툭 나와서 그렇지만 이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기존의 미분양 단지에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들도 쭉 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재미로 보는 사자성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자성어는 사실 그냥 재미로 붙여봤고요. 네 글자로 이렇게 딱딱딱 한 세트로 이렇게 묶어놔봤습니다. 전세 물량, 전세 지수, 전세 가율 이렇게 세 개를 한 세트로 묶었는데요.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지수가 올라가고 전세 지수가 올라가면 매가 대비 전세 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책들과 또 밀접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딱 전세에 관련된 세 개만 봤고요. 요즘에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갔고 거의 평균이죠. 64%, 65% 이렇게 맞추거든요.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많으면 안 되죠. 줄어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심각하더라. 더 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매스컴 그리고 이제 각종 단톡방 아니면은 이런 카페들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단지들은 최고가를 찍었다더라, 전세도 없다더라, 전세 물량 너무 없고 전세가가 너무 비싸다더라 하는 그런 특정 단지들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비인기 단지들, 분양가가 높은 단지들은 여전히 미분양난이 심각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사실 요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미분양 단지들을 봤을 때 이제 공사비가 많이 높을 수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미분양이 날 정도로 높을 수밖에는 없구나라는 걸 사실 한 번 더 좀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비례율 100% 재개발이라든지 지주택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경우 비례율 100%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최소한의 이익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오른 공사비, 그러니까 인건비, 그리고 이제 자재비와 관련해서 지금 안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거를 사실은 이 사업비에 다 결국은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금 비춰준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주택 시장이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또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사실은 좀 겹치면 또 이제 이런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진짜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벌어지거나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분양가 이게 사실 따로따로라는 얘기는 방금 말씀을 다 드렸는데
위에 고분양가에 입지 좋은 진짜 뭐 하이엔드는 갈 단지들은 계속 가는 것 같고, 이 밑에 지금 좀 입지가, 아까 제가 장안을 살지 말씀드렸지만 에코델타도 사실 입지가 그렇게 뛰어난 곳이 아니니까 물량이 많아서 더 휘청거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선전하는 것 같은데, 입지에 따라서 뭐 오션시티는 지금 현재 좀 많이 힘들죠. 사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구축화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슬럼화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또 가덕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이 따로따로가 결국 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기축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동네 미분양을 얘기를 하면서 그 동네 반도 유보라랑 바로 옆에 있는 포레나랑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레나처럼 기축이 오히려 더 호재라는 얘기를. 그럼 만덕 같은 경우도 저희 덕천 그 포레나 1차, 2차, 3차거든요. 근데 1차가 제일 좋아요. 3차가 제일 안 좋고. 근데 3차의 분양가가 1차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3차에 대한 분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률이. 그래서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는, 이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건의 가격은 절대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 물량 에코델타 나머지는 점점점이라고 했는데, 에코델타의 공급 물량이 확실히 많죠. 그리고 우암 2구역도 있지만 우암동, 우암 쪽에도 있고, 나머지는 사실 공급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이 미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6월, 7월, 8월 제가 미분양 업데이트가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 자료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부동산의 시장과 연계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주저리 했는데, 결국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부산 분양 시장의 민낯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산 아파트의 미분양 여전히 심각합니다. 관련돼서 혹시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고 더 좋은 정보가 있으신 분은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이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